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 진흥의 4급 교재 완전 풀이하고 있고요. 오늘 사과입니다. 역사지리 파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세울건자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가 손에다가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붓을 들고 뭘 했을까요? 네, 글을 썼고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강을 세우기 위한 법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법을 쓰는데 하나하나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한자는 사람의 행동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천천히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것인가 라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강을 세워 갑니다. 그러면 나라가 됩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건국, 건물을 세웠습니다. 건설. 자, 정리하면 붓으로 법을 써서 나라를 세웁니다. 기강을 세웁니다. 연고고자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다쳐서 바르는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고라는 말은 자,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말로 고자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고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투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고로 할 때 그 고자가 이 고자예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데 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연고고 까닭고도 아니고 정말 재밌는 훈음이 있는데요. 진짜는 죽을 꼬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 죽죠. 그런데 죽는 이유 중에 칠복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맞아 죽었대. 어머, 왜 그랬대? 어떤 이유가 있대 라고 해서 까닭고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때 고자를 이걸 씁니다. 자, 정리하면 죽을 꼬의 쓰임이 약간 좀 맞긴 하지만 뭐 입으로 내키가 부정적이니까 요즘은 연고고 까닭고라고 많이 하고요. 죽을 꼬에서 왔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는 마을, 고향, 그런 까닭이 있어서 연고로 라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또 작고라고도 할 때는 죽을 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옛구자 가겠습니다. 옛날이라는 뜻인데요. 시간이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뭐 영어에서 보면 ago 할 때 쓰는 그 옛날이라는 뜻인데요. 비유법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풀,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건 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절구통인데요. 옛날에 새들이 풀잎을 모아다가 집을 짓더라. 잘 봤더니 절구통 모양처럼 집을 지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옛날부터 그렇게 했더라. 자, 오랫동안 풀잎을 모아서 집을 짓는 새 모양으로 풀이를 합니다. 다시 할게요. 풀을 가져다가 새들이 절구통 모양으로 집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옛날처럼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원래는 오래꾼데 우리 옛구를 쓰죠. 자, 옛날부터 친했던 사람은 누구냐고요? 친구고요. 옛날식으로 하면 구식입니다. 방금 표현했던 오를 구자는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뒤에서 잡는데요. 자, 이게 사람인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자, 이 사람을 걸어가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걷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잡고 있네 라고 해서 영구, 지구력, 오랫동안 이런 영구, 오랫동안 버틴다, 지구력. 뭐 테스트할 때, 체력 테스트할 때 지구력 테스트 엄청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조금 비슷한 점 보시면 오를구에다가 이렇게 하면 저녁 석자입니다. 또 부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쭉 빼버리면 천천히 걷는 발 모양이 되겠습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활공자는 활 모양에서 온 한자입니다. 활 모양 잘 그림 한번 참고하시고요. 활을 잘 쏘는 기술 궁술, 서양 활은 양궁, 혀를 잘 쓰면 명궁. 그 다음 붉을 단자를 딱 보자마자 잘 보시면 혼동하는 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써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배주라고 읽는데 점이 하나 있고 없고로 차이가 되는데 언뜻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배주고요. 이건 붉을 단인데 우물정자를 위에로 봅니다. 이렇게 우물정이 있는 걸로 봐요. 이렇게. 자, 우물가에 씨를 하나 뿌렸습니다.
거기에서 붉은 광석이 점점 붉은싹이 나중에 푸른색이 되죠. 그래서 붉은색만 갖다 씁니다. 단풍, 단청 이럴 때 단청이라는 건 옛날 건물에 색을 칠하는데 딱 두 가지 씁니다. 붉은색 아니면 푸른색. 통달할 달자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래가 양양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통달할 달을 쓰라고 할 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보통들은 다 아래를 2개만 쓰고 끝내버립니다. 자, 3개입니다. 3개.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 자, 보십시오. 애기인데요. 새끼 양이 엄마한테 온다는 뜻입니다. 엄마한테까지 도착했다, 도달했다 라는 뜻인데 내가 어느 경지까지 도달했다 이 말을 통달했다. 한참 TV에서 생활의 달인 이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달인할 때 달자예요. 그래서 통달하다, 도달하다, 전달하다 뭔가를 정말 다 해버리는 사람을 통달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는 한자를 통달해버리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통달이 뭐예요 지금. 갈 길이 아주 구말립니다. 자, 통달, 도달, 전달 이런 식으로. 무리도자 정말 여러분이 혼동하는 한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나오고요. 얘는 별 2개 해야 돼요. 꼭 외우세요. 자, 달릴주의입니다. 무리라는 말 자체부터 어려운데요. 많이 모여있는 걸 무리라고 합니다. 많이 모여있는 걸 무리라고 하고요. 달려갑니다. 자주거를 쳐는 단일 행자에서 한쪽 부분만 온 겁니다. 자, 조금씩 걸어가는데 자, 조금씩 뭔가 움직이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도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 시작할 때 시작점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신도라고 하고 생도는 군대에서 많이 쓰죠. 뭔가 이제 시작하는 무리들, 뭔가 시작하려고 배움을 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또 생도, 배우는 사람도 학도들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익힐 연자는요. 옛날엔 시집가기 전에 익혀야 되는 신부 수업이 아주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로 바느질을 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은 어느 때 쓰고 어떻게 만들며 이런 걸 가려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실을 삶아서 분수를 빼서 어떻게 말려서 막 이런 걸 다 배웠다고 해요. 그걸 알아야 옷을 만들어 입고 사니까 진짜 옛날 기준이면 전 시집 못 갔습니다. 하나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앞에다가 시라고 뒤에 있는 한자가 가려낸다 라고 해서 시를 잘 가려내서 시집 갑니다. 익혀서 자, 훈련하다, 연습하다. 자, 실 골라내는 법을 익히다가 되겠습니다. 벌릴 날짜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앙상한 뼈라는 뜻인데요. 죽다하고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짐승을 다 잡아서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잡았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제 칼을 들고 앞다리, 뒷다리, 머리, 창자 다 뭐 해야 돼요?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한다는 말을 벌려놓는다 해서 부위별로 파는 거죠. 열거해 놓다. 분열해 놓는 거예요. 서열. 뭔가를 다 벌려놓는 걸 뜻합니다. 벌릴 열. 기억하셔야 나중에 비슷한 한자를 다 외우십니다. 이거 들어가면 별 열자예요. 열. 찰만 뭐가 찼을까요? 그렇죠. 물이 찼습니다. 어디에 찼을까요? 어디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그릇에다가 물을 다 채웠는데 평평한 이렇게 사각 통에다가 크게 통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물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담겨 있다,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우리 충만은 저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로 봤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아들 이름을 충만이라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데 조금 촌스러운데 어쩌지. 근데 믿음은 정말 충만한데 그렇게 짓더라고요. 10,000원 이럴 때 쓰던 이거는 돈 10,000원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사람 다 차면 어떻게 하죠? 10,000원이라고 뜰 때 그 10,000원입니다. 가득 찼습니다. 인원 원자입니다. 잊을 망자 볼게요. 망할 망자입니다. 망하다. 마음속에서 없애버립니다. 마음속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잊을 망. 계속 까먹는 벽. 우리 건망증 이럴 때 쓰는 망자고요. 망년에 그러면 올 한 해 힘든 것 잊어버리고 만나보자 해서 망년회인데 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많이 쓰지 않고 요즘 송년회라고 하죠. 망각하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주는 풀이름을 가진 물망초라는 꽃이름 할 때도 쓰죠.
힘쓸무 볼까요? 원래 얘만도 힘쓸무입니다. 그런데 더 강조하고 싶어서 힘력을 집어넣습니다. 힘을 쓰다 해서 힘쓸무인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힘을 써서라도 무조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자, 근무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근무 이런 식으로 업무, 뭐 휴무, 사무실, 서무 정말 많이 쓰죠.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힘을 쓸 일은 전쟁 무기를 다룰 때 많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창모자예요. 창을 다룰 때는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7벌자 무기 하나 더 나오는데요. 창을 들고 상대방을 치고 뭔가를 해야 되죠. 그 창만 들고 있으면 그 보초죠. 그래서 창을 들고 사람들을 치면서 전쟁을 하는 걸 뜻합니다. 풀을 치면 벌초고요. 나무를 치면 벌목입니다. 지킬보자 조금 별쳐 좀 할게요. 잘 외우시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어리석단데 치매매로 하시면 더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뭔가를 계속 까먹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없는 분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켜주고요. 그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체온을 지키면 보온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뭐 한자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처럼 외우시면 편하신 거 아시죠? 어려워도 한자 하나는 뜻으로.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얘는 음이 두 개인데요. 자, 돌아왔습니다.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해서 다시 온다는 건 돌아온 거고 돌아온다는 건 다시야 라는 뜻이 언뜻 비슷한데 발음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부로 읽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고 모두 다 복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걸어가다입니다. 뒤에도 또 걸어가다입니다. 자, 걸어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자, 걸어가다 한자를 두 개를 써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자 공부 잘하는 비결은 복습입니다. 제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하면 정말 제가 무슨 예화를 했는지까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돼야 눈에 익숙해져요. 성스러울 성자는 귀와 드릴 정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만 쓰면 드릴 정자예요. 자, 귀를 드립니다. 귀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 말은 자, 성인의 말을 잘 듣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때져요? 성스러워집니다. 성인의 마음, 우리한테 주는 말씀을 잘 듣다. 그 주는 말씀 써 있는 게 뭐죠? 성경이고 거기 가는 것이 성당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모든 성자인데요. 자, 이렇게 잘 들여주는 우리한테 주는 걸 듣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귀와 눈이 이 아래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임금왕으로 보겠습니다. 귀와 입이 다른 임금입니다. 그런 임금을 우리는 성인군자라고 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하자 성스러운 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정말 고급스러운 임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할 성자 볼까요? 그릇이고요. 성하다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많다, 왕성하다,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릇에다가 일울성 다 만든 음식을 가득 담아서 줍니다. 제사할 때 음식을 가득 담는다 해서 성할성은 많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보십시오. 많다, 성대하다, 윤성하다, 번성하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답니다. 자, 그릇에다가 음식을 이루다, 만들어서 담는데요. 이왕이면 가득가득 그득그득 담아서 오면 좋겠죠.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주 그냥 조금씩 내놓으면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조금 맛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던데. 그래서 정말 음식 담을 때 아주 많이 담습니다. 풍성하다 할 때도 이 성자를 씁니다. 이을 속자 볼게요. 실은요, 끊어지지 않아야 이불도 만들고 옷도 꿰매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이 들어가면 옷감 더하기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를 잘 봤더니 팔매입니다. 물건이 팔립니다. 실이 이어지듯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팔립니다. 연속 팔립니다. 접속이 계속됩니다. 듣기만 해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사, 실처럼 파는 것이 이어지다, 계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을 승자는요, 한자 파자 잘 봐야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한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손수입니다. 나머지는 물수처럼 보셔도 됩니다. 도와줄 승자에 이렇게 손수가 들어간 걸로 보는데요. 자,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임금이 자기 아래에 있는 아들한테 이제 자기 뒤를 이을 아들한테 또 명으로 해서 뭔가를 도와줄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왕조를. 그래서 이어가다 이어가다. 우리 역사 파트에서 이런 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계승하다. 왕이 계승 이렇게 하죠. 손수. 자, 손으로 우리 뭐 이어달리기 하듯이 바턴을 계속 바턴 터치하고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왕정을. 갈렸자는 어디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돌에다가 갈아요. 숫돌에다가 옛날엔 칼도 갈고 낫도 갈고 하죠. 그러면 점점점 날카로워지고 점점점 평평해지죠. 갈 연자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빨리 그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횟집에 가면 회 잘 이렇게 뜨는 그 칼 보면 정말 새 거 아닌 거 아시죠? 갈고 갈아서 칼날이 살짝만 남아있는 칼인데도 그 칼이 잘 들어서 그걸로 회를 뜨잖아요. 그래서 숫돌에다가 칼을 갈아요. 계속 가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연구하고 선수하고 계속 뭔가 갈고 닦는다 할 때 갈다라는 뜻이에요. 수컷등은요, 짐승 중에서 남자로 표현하는 수컷인데요. 커야 됩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해야 됩니다. 새 중에서 팔꿈치 엄청나게 굉장히 큰 팔꿈치도 힘이 세고 뭔가 힘도 세고 화려한 수컷입니다. 지금은 인간들은 암컷이 훨씬 화려하고 예쁘고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막 꽃 달고 다니고 해서 여자들이 하지만 짐승에서는 수컷이 훨씬 화려하고 힘이 세고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암컷을 많이 유혹하죠. 웅대하다. 영웅. 요즘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이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다 성공할 것 같던데요. 영웅 이름 좋습니다. 위태할위 볼까요? 원래 얘만 써도 위태하던데 아래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모양을 그렸습니다. 원래 사람이 몸기를 쓰잖아요. 근데 몸기 자체도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언덕 밑에서 이렇게 위태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데 산 밑에 언덕 밑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뭔가 죄 지은 사람이지요. 위태한 사람입니다. 벌 받는 사람입니다. 귀양 간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위태하게 지금 언덕 밑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급하다, 위태하다. 무릎 꿇고 있는데 산 밑에 있다. 아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남길 유자 볼까요? 귀하다입니다. 조개패 들어갔고요. 아주 재물이 될 만한 것을 남기고 가는데 가끔씩 실수할 때 위에 있는 한자를 벌레충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레충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건 삼태기 개라고 해서 뭔가 많이 쌓아 올린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쌓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못 가고 가버렸어요. 멀리 저 세상 갔어요. 그럼 그 돈 다 누가 씁니까? 그렇죠. 남겨놓고 갔으니까 유족이 써야 되죠.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누군만 써라. 유산을 남겼는데 누구한테 주마. 이렇게 하는 게 남길 일이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많이 번 것 가져갈 수도 없는데 사는 동안 잘 쓰고 가면 좋겠죠. 쓸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고요. 자, 벌레충 쓰지 마시고 귀한 건 남기고 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은혜 해자 배웠습니다. 오늘 은혜 은자 배우는데 여기 인 발음이 은 된 걸로 봅니다. 마음은 똑같고요. 사랑한다를 제가 은혜한다라고 했죠. 이날인자가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지할 인. 이것도 재밌는데요. 유래를 보면 의지할 인인데 큰 네모가 이불이래요. 여러분 피곤하면 이불에 이렇게 대자로 뻗잖아요. 예, 그걸 그린 거래요. 이제 피로해서 이불을 깔고 거기에 누워서 피로를 의지해서 근데 이불 의지해서 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린 거래요. 그래서 의지하다인데 잘 보시면 내가 의지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한테 다 기대고 싶은 마음,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고마운 선생님, 은사님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유튜브 댓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 보면 정말 신나요. 제가 뭔가 은사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열심히 또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옮기리자 보겠습니다. 벼와에다가 마늘자를 쓰는데요. 벼가 모판에 있다가 논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많이 모짜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옮겨 심다. 자, 옮겨가는 백성이면 이민가다. 뭔가를 장소로 옮기면 이전가다. 이사가다. 또는 병에 전이 되다. 이런 식으로 옮기리자. 마늘자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도 아니고 마늘 다 발음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뜻과 뜻이 만난 한자여서 이런 건 좀 어렵죠. 근데 해석은 재밌는데 음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민, 이사 이런 걸로 외우세요.
장수장자는 정말 유명한 자죠. 얘만 들어와도 장이에요. 자, 위에 있는 한자는 원래 달올로 봐야 되는데 저는 고기육으로 볼게요. 장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전쟁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빠질 수 없는 게 뭐다? 고기다. 자, 고기를 얹어 놓고 장수가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면 장수가 앞에 갑니까? 뒤에 갑니까? 아유, 앞에 가야죠. 나를 따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나아갈 장자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장군, 장수. 그래서 나중에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한자 공부하시면 일지월장 할 때 그때 장자도 나아갈 장자 해석으로 이 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장수장에는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별표하십시오. 이렇게만 여러분 책에는 맞을 적만 나오는데 알자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맞을 적 그러면 누구한테 때려서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맞을 적자입니다. 재밌어요. 이거는 어떤 넝쿨의 열매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걸 그린 거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따러 갔어요. 딸기 따러 가고 자두 따러 가고 뭔가 사과 따러 가면 덜 익은 건 못 먹잖아요. 그런데 너무 폭 익어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익은 걸 톡 따야 됩니다. 갈 작자. 자, 내가 이런 열매 따러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적당히 익은 걸 합니다. 적당히. 적성에 맞다. 알맞다. 딱 좋다. 여러분 딱 좋다. 이럴 때 쓰는 적자입니다. 자, 열매입니다. 열매에다가 이제 그 뭐였냐? 자, 칠복. 하나만 때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건데요. 때리다라는 뜻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열매 적자에 열매가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열린 거예요. 오이처럼. 그래서 이 고대 발음에 열매가 하나밖에 없네 라고 해서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적이라고 지칭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치러 갑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의 뭡니까? 원수입니다. 아셨죠? 자, 원수 적자입니다. 원수 적. 적군, 대적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뭐 역사에서 보시면 내 부모를 죽였어요. 상대 국가에서.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절치부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적 하나만 치다라는 뜻으로 자, 앞에는 아까 열매는 적당한 걸 따고 원수 적자는 하나만 치고 머무를 정자 같은 경우는 정자에서 쉬어갑니다. 높이 바람 불고 햇볕 정말 높은 정자 가면 엄청 시원하죠. 특히 여름에. 그래서 정지 거기서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정지하고 차도 쉬어가고 머물러 가는 겁니다. 정자에서 쉬어간다. 정사는 정치라고 외우시면 돼요. 정사는 뭘로 외운다고요? 정치. 같은 말이고요. 자, 정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럼 바르지 못한 건 어떻게 해요? 쳐내야 됩니다. 참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의 정치에서도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투표밖에 없죠. 자, 투표로서 쳐내다. 요즘은 현대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옛날에는 바르지 못하면 역성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치라는 뜻. 정치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바른지는 사상의 논리가 많기 때문에 살필자를 볼까요? 제사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오답률이 엄청 많은 이유는 자 보십시오. 얘만 제사제를 너무 이미지 있게 외우다 보니까 집을 들어가면 뭔 자지? 자 보세요. 집에 제사 있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 장만을 하고 몸을 가지런히 하고 상당히 지켜야 할 예절이 많습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그래서 제사가 집에 있다면 많이 살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많이. 그래서 많이 우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살피는 사람을 경찰이라고 하죠. 고처자는요. 뒤에 있는 거 한자 자체가 고처고요. 여기 있는 범의 문체 호자가 여기서 범호자에서 온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호랑이가 사는 곳. 그래서 고처. 사는 곳을 거쳐. 쳐서 그럽니다. 호랑이가 사는 곳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최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위에 날일 아니에요. 말하다. 가질취. 옛날에 적군에 가서 내가 그 적군의 장수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증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뭔가 증거를 가져오는데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귀를 가져왔대요. 귀를 가져와서 바칩니다. 오 정말 잘했고 네가 해냈구나 라고 말할 왈 칭찬을 해줍니다. 가장 최고구나. 칭찬해줄 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귀를 가져왔습니다.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최근, 최신, 최선, 최초 정말 많이 쓰죠. 자, 방금 말한 귀를 가져왔습니다. 취하다, 가져올 취자를 이렇게 취할 취, 가져올 취입니다. 취득하다, 쟁취하다 이럴 때 씁니다. 가질 취라고 하셔도 됩니다. 취할 취 이건 조금 한자 표현이고요. 내가 가져왔구나 해서 가질 취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끝나갑니다. 물러날 태자 보시면 그칠 간자입니다. 정지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후퇴합니다. 조퇴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자, 멈춰 섰습니다. 그칠간 정지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물러나고 있는 건 전진이 아니고 제자리에 머문다는 건 퇴보입니다. 배움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전진을 했으나 어느 순간 놓아버리면 망각의 속도가 배우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퇴보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는 거라고 하죠. 제 구독자님들 정말 평생 평생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진짜로. 자, 배포로 가겠습니다. 손에다가 옛날에는 옷을 만들어 입는 그 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포라고 하고 그걸 포묵점이라고 하죠. 손에 들고 있고 이 자가 왜 손이냐? 이 부분이 손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손에 수건 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는 수건을 그럼 어떻게 해요? 펼쳐 보여줘야 문의를 알 거 합니다. 그래서 펼포라는 뜻도 있죠. 배포, 펼포. 물러날 태에서 봤습니다. 멈춰서다 라는 뜻에다가 언덕부는 왼쪽으로 이렇게 쓰죠.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해서 한 장 한 장 여기가 끝이다. 내가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이곳이 끝이다. 막혀 있어서 못 간다라는 뜻인데 대학교 때 지리산을 갔습니다. 지리산을 가는데 정말 산을 많이 학창시절에 타보지 않았으니까 젊음만 믿고 갔어요.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산에서 하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꼭대기 어디냐고. 그러면 다들 대답이 똑같은 거 아시죠? 예, 좀만 가면 됩니다. 그 좀만 가면 갑니다를 4시간을 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내 끝을 보고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몸살이 나긴 했지만 한정, 기한, 알티스는 한자입니다. 자, 시골 향자 볼까요? 시골 향자는 재밌는데요. 이 앞에 이 가운데 것만 쏙 빼면 돼요. 밥이에요. 밥이 맛있게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얹어 있습니다. 자, 밥을 나 혼자 홀라 먹는 게 아니라 냄비에다가 훅 넣어서 야채를 슉 넣어서 막 비벼서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같이 먹는 데를 우리가 시골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밥 나눠 먹는 곳, 내 고향, 타향, 향수 이런 고향을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고향 아닌 거 아시죠? 자, 밥을 나눠 먹는 시골입니다. 마지막 자입니다. 도울엽자 재밌어요. 원래 힘 3개도 자 한자에서 똑같은 자 여러 개 있으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열십 자 10개를 또 넣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도와주는 힘이 진짜 많다 해서 도울협이고요. 협조하다, 협동하다. 그 농사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협동, 농협이 되겠고 축협이 되고 수협이 되고 이럴 때 쓰는 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 마무리하죠. S였습니다.